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요돼지 아저씨랑 수다 좀 떨다 가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떠들어볼까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플레이해본 헬블레이드 2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주제인데요. 바로 게임은 오락인가 예술인가 입니다. 은근히 심오한 주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냥 심심해서 떠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항상 저의 수다 컨텐츠의 90%는 헛소리 잡담이니까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예술병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게임이지만 와 진짜 예술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임들 좀 나열해보면서 이 게임은 뭐 어땠더라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오락과 예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식주가 해결된 뒤에 찾게 되는 것이 오락과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오락과 예술 둘 다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들이다 라고 말이죠. 미술, 음악, 시, 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찌 보면 오락도 예술이고 예술이 오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나 지금 제가 뭔 헛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제가 게임을 하면서 좀 그렇게 느낀 게임들이 있다면 일단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헬블레이드 2부터겠죠.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게임 다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그래픽과 분위기 너무나도 좋았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기억에 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조현병을 표현해내고 게임의 스토리를 심오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 재미를 좀 잃어버린 게임이다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와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고 너무 멋진 그림을 보면서 전율과 신비함을 느끼고 멋진 조형물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깎을 수 있을까 하면서 소름이 돋으며 정말 좋은 글귀나 시, 소설 같은 건 안 봅니다. 졸려서요. 여튼 이 게임을 하면서 전율, 신비함, 소름 중 하나도 느끼지 못했기에 개인적인 저의 소감은 그냥 재미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도로만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예술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게임 하면 바로 딱 첫 번째로 강하게 떠오르는 게임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바로 데스 스트랜딩, 요 게임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조만간 2편도 나오긴 하겠죠. 1편도 정말 엄청 유명한 게임이고요. 전 처음 이 게임을 하면서 진짜 분위기에 취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넓은 평원을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너무 묘해지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나이 먹고도 홍대병 걸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게 끝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데스 스트랜딩 풀프라이스 금액이었더라도 플레이 타임이 7시간에서 10시간 이하였다면 진짜 게임의 예술화 그 자체라고 평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끝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5시간만 지나고 나니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평이 좋았던 게임을 내가 게임알못이라서 재밌게 못했나 싶어서 다시 시도해봤지만 10시간을 넘길 수 없었어요. 네, 그냥 저에겐 졸린 게임이었던 것 뿐이죠. 그나마 몇 시간이라도 좀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건 분위기나 주인공이 잘생기고 이뻐서 그런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적인 느낌이 강했던 게임이 이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제 인생 게임?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바로 그 밑에 단계인 초각 게임 정도로 담을 수 있는 게임인데 바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게임돌이 분들은 영화 같은 게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같이 플레이하고 나면 영화 같은 게임 소리하고 있네, 그냥 영화로나 만들지 그랬냐, 그런 평이 나오기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게임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 제작한 게임들은 하나같이 다 재밌었어요. 헤비레인, 비욘드 투 소울 다 명작이죠. 헤비레인은 너무 고전이라 지금 하기엔 좀 힘들고 비욘드 투 소울은 재밌긴 한데 그나마 이 세 개의 게임 중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거는 그냥 넘사벽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스토리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기도 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미래 배경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과 오락 둘 다 완벽히 잡은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사이버펑크 2077도 심하게 자극적이고 좀 오락적인 면이 강하게 들지만 세계관과 전체적인 도시의 느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예술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 세계 자체에 푹 빠져서 했었던 게임입니다. 전 진짜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하면서 이 개발자들이 진정한 새로운 가상세계라는 걸 창조해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이버펑크 후속작이 안 나온다면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나이트 시트를 진짜 떠나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쇼크인데요. 이 시리즈 게임이 진짜 어찌 보면 난해하고 심오한 스토리의 끝판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속에도 나름 스토리에 대해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쉽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 게임을 다 플레이한 후에도 스토리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다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게임인데 게임 외적인 곳에서 스토리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게임을 잘 못 만들었기에 유저들이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 그걸 뒤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토리 심오하고 어렵게 만들든 말든 네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밌게 만들면 그만이잖아, 네가 안 찾아보면 뭐 어쩔 건데 라고 할 정도랄까요. 진짜 너무 흥미롭고 알고 싶어서 안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올드 유저들 바이오쇼크에 빠지셨던 분들은 제 기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심지어 전 아직 2편을 못 해봤는데 1편이랑 인피니티를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바이오쇼크 빠지는 거 보고 S 이펙트도 이런 느낌 나서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왜 언급이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게임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거고요. 여튼 바이오쇼크랑 비슷한 결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할인을 좀 크게 하길래 시리즈 합본으로 있는 에디션 구매해뒀거든요. 당장은 플레이 못하겠지만 게임 출시가
재미가 잘 없는 시간대 해가지고 틈틈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 예술적인 게임들도 많았는데요. 특히나 인디게임에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도전해보지 못했던 컵헤드, 정말 평이 좋은 게임인데 딱 봐도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여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리스, 이 게임도 미술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라서 혹해서 바로 구매했다가 너무 노잼이라서 삭제한 게임이에요. 카드샤크, 이 게임도 그림체가 너무 아름다운 게임인데요. 별로 안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재밌게 한 게임이고, 타짜를 소재로 한 게임이라 트릭 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심지어 스토리도 재밌어서 풀타임이 8시간 정도 됐는데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여튼 이 외에도 예술적인 느낌이 물씬 들어있는 게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생각나는 게임들 정말 소수만 추려서 수다를 떨어본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느낌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저에겐 단순 오락거리의 수준의 게임이 누구에겐 예술로 다가올 수 있으며, 나에겐 정말 예술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에게는 단순한 오락으로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차이도 있겠죠.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게임이란 것이 참 오묘하고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별 생각 없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는 게임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